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고객센터 액티비티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센터에 대한 액티비티를 작성하려면은 별도로 액티비티 파일을 만들고 매니페스트에다 등록을 해도 되지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파일을 열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고 애플리케이션 탭을 클릭을 하고 add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액티비티를 하나 생성을 한 상태죠. 이 화면은 액티비티 하나를 선택을 했고 이 화면에 이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네임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새로운 액티비티를 생성을 합니다. 자, new java class라는 이제 창이 뜨겠죠. 클래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폴더는 프로젝트명을 이 사례에서 또 변경을 했네요. app site find pass라는 프로젝트 안에 src 폴더에 저장을 하기로 했고, 자, 그 다음에 패키지명으로 com.our.app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클래스명은 helpdesk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helpdesk.java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public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는 클래스로 정의를 했고 finish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클래스는 액티비티를 생성하는 슈퍼클래스라 android.app.activity가 슈퍼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가 생성이 되면 이렇게 클래스 파일은 생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액티비티에는 매니페스트에는 이렇게 헬프데스크가 선택이 됐겠죠. 자, 그리고 스트링 화면 제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strings XML을 열었고요. values 밑에 strings XML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add 버튼을 이용을 해서 스트링을 하나 추가했고 이 변수명을 help_name이라고 정하고 화면에 출력될 화면 제목은 고객센터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라벨 값은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가져왔겠죠. strings 밑에 있는 help_name이다. 자, 그리고 theme은 스타일에서 이미 정해진 theme을 가져왔는데 스타일에 있는 디폴트 스크린 형태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액티비티를 매니페스트를 저장을 하면 액티비티에 대한 정의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헬프데스크에 대한 액티비티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작성 구문은 그러할 거고요. 액티비티 안에 onCreate 메소드 안에 set content view 화면에 출력될 레이아웃은 r.layout.help_desk 위에서 만든 그 XML 파일이죠. 이 helpdesk를 화면에 출력하겠다라고 정의를 했고, 그리고 CMS util에서 get admin info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이 메소드를 통해서 관리자 정보를 웹서버에서 받아오는 그런 메소드인데요. 그렇게 해서 관리자 정보를 받아오면 hm_admin이라는 해시맵 객체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CMS util을 사용했기 때문에 util을 초기화하는 구문이 필요하죠. 이때 this라는 액티비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btn turnon이라는 메소드로 호출해서 버튼 객체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아직 이 메소드는 아직 만들지 않았죠. 밑에서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탑 메뉴 include 했으니까 탑 메뉴에 관련된 그 코드를 추가를 이렇게 해줬고요. 탑 메뉴에 대한 것도 역시 this라는 액티비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init 메소드로 호출해서 탑 메뉴가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했고, 그 다음에 start location 서비스에서 이 화면에 들어왔을 때는 로케이션 서비스가
구동되도록 그렇게 메소드로 호출했습니다. 이 메소드 역시 다음 과정에서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액티비티가 act가 현재 this와 동일한 변수임을 이렇게 선택을 했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act next라는 변수도 액티비티로 선언을 했고, 그리고 intent도 미리 선언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선언한 게 관리자에 대한 정보. 이 정보가 있어야지 뭐 어느 주소로 그 고객센터를 안내할 거냐, 또 어느 주소로 이메일을 보낼 거냐, 전화를 할 거냐, SMS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버튼에 대한 btn 턴온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반복을 했으니까, find path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로딩 화면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화면 전환을 하는데 어떤 화면 전환을 하냐면 user find password pwd라는 액티비티를 호출하게끔 처리를 했고, 전달 변수로는 id 값을 전달을 하는데 id 값은 기본 값이 없는 걸로 전달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CMS util에 있는 find act라는 클래스를 메소드를 이용해서 액티비티를 찾도록 했죠. 그래서 이 user find password라는 pwd라는 액티비티를 찾아서 next act로 정했고, intent를 생성을 하되 방금 찾은 이 act next라는 클래스를 지정을 해서 intent를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intent에 id라는 매개 변수를 전달했고, 그리고 이 intent가 다 작성이 됐으니까 intent를 기준해서 start activity라고 메소드로 호출해서 화면 전환을 한 다음에 end loading을 실행을 해서 로딩 화면이 닫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help SMS 버튼 같은 경우는 클릭을 했을 때 destination address가 관리자 정보에 있는 SMS 번호를 가져오도록 했고, 그리고 기본 메시지로는 문의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게 텍스트 값을 정의를 해서 CMS util에 있는 go SMS 메소드로 호출했죠. 그래서 destination address와 텍스트를 이렇게 전달을 해서 SMS 서비스를 호출하는 방식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help tell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역시 고객센터의 그 관리자 정보에 있는 전화번호를 가져와서 destination address로 정해서 CMS go tell이라는 메소드 안에 이 전화번호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help 이메일 버튼을 클릭을 하면 관리자 정보에서 이메일 정보를 가져와서 관리자의 이메일 정보겠죠. 그래서 CMS util go email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메일을 발송하도록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help web btn 버튼, 웹페이지로 이동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관리자 정보에 웹페이지 주소를 담아 놓고 있는데, 이 주소를 가져와서 cms util.go to web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웹사이트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help map btn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토스트를 출력을 했네요. 스테터스 현재 상태를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하는 노출 시간은 long time이라고 해서 이게 몇 초 정도 되죠. 몇 초? 10초까지는 안 될 텐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long time으로 토스트를 출력을 했고, 맵 서비스를 받으려면 현재 위치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토스트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ms util hm mylocation.get latitude 그래서 latitude 값이 만약에 있으면은 현재 나의 위치를 한 번은 찾았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캣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 그럴 때는 어드민 이게 이제 관리자 고객센터 정보가 들어있는 관리자 정보죠. 거기서 어드레스가 고객센터 주소가 되겠는데 이 주소를 받아와서 to address라고 대입을 했고 go to way from me라는 메소드 아까 만든 메소드를 호출해서 고객센터로 안내하는 그런 서비스 페이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배포 버전을 만들 때는 좀 튜닝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까지 안내하는 걸 처리했고 그리고 지금 위에서 같은 경우는 아직 요 코드만 가지고는 현재 위치를 찾는 구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은 실행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현재 위치를 감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내용은 천천히 나중에 읽어보시고 헬프데스크에 현재 위치를 찾기 위해서 find location 현재 로케이션을 찾았냐 라는 상태의 값을 false로 둬서 처음에는 이제 찾지 않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현재 로케이션을 찾기 위해서는 로케이션 매니저를 호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로케이션 매니저에 대해서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 로케이션 서비스라는 프로바이더에 대한 값을 정하기 위해서 선언을 했고 그리고 mcount 몇 번이나 찾았느냐라는 거를 한번 개발자가 체크하기 위해서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start location service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합니다. 이 메소드에서는 로케이션 매니저로 형변환을 했다고 그랬죠. 지금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봐서는 액티비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죠. get 시스템 서비스를 찾아오는데 컨텍스트에서 정의한 서비스 중에서 로케이션 서비스를 받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로케이션 매니저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거죠. 객체를. 그래서 로케이션 매니저에서 get best provider를 찾는데 베스트 프로바이더를 찾을 때는 크리테리아 클래스를 호출해서 찾는다고 했죠. 그래서 new criteria라고 이렇게만 입력을 해도 됩니다.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true라고 설정을 해서 찾으면 베스트 프로바이더가 찾아집니다. 자, 위에까지는 메소드만 이렇게 정의했을 뿐이지 실제 현재 위치를 찾아라 라고 명령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on resume일 때 찾도록 했습니다. on resume을 실행을 하면서 원래 액티비티에서 실행해야 될 on resume은 실행하도록 정의를 했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제 mcount를 제로로 초기화를 했고요. 그리고 로케이션 매니저에서 request location update 로케이션을 업데이트해라. 뭘 기준으로서 프로바이더를 기준으로 해서 몇 초마다 3초마다 한 번씩 이 리스너를 호출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라 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CMS HMI location 이라고 클래스 내 전역 변수를 선언했다고 그랬죠. 여기에 CMS find my location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찾은 결과값을 대입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문이 결국에는 현재 위치를 찾도록 명령을 내리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너를 지금 킨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너를 또 종료를 시켜야겠죠. 리스너를 종료를 시키는 시점은 액티비티가 포워드에서 이제 포워드 기능을 종료했을 경우, 사라질 경우, 화면에서 백그라운드로 뒤에 가 있거나 아니면 종료될 경우, 이때
location manager remove 업데이트 리스너를 이제 종료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 위치를 3초마다 찾게끔 하다가 화면 전환되면 이제 더 이상 찾지 않게끔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네요. S 스테이터는 기본 값은 이제 현재 위치 찾는 중부터 시작을 하도록 했는데 그 구문이 밑에 나오겠죠. 여기서 보죠. 클래스 내 전역 변수로 S 스테이터스를 주고 기본 값은 현재 위치를 찾는 중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아까 토스트 명령으로 출력을 했던 거죠. 자, 리스너를 이제 정의를 하겠는데, 리스너는 로케이션 리스너 서비스를 사용하고요. 이 부분을 이제 재정의를 하겠죠. 밑에 쭉까지. 먼저 on location change, 로케이션이 변경됐을 때 자동으로 감지해서 위치를 찾도록 한 거죠. 이 메소드는 location change니까 검색한 카운트를 계속 올리도록 명령을 내렸고요. S location이라는 이런 변수에다가 string 포맷을 이용해서 위치 값을 정의를 했는데 수신 횟수를 출력을 하고 위도와 경도와 고도까지도 출력을 하도록 했네요. 그래서 첫 번째 d%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카운트 값, 문자 숫자일 경우 d%d를 스트링 포맷에서 사용하죠. 그래서 횟수를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위도 값을 location.get latitude 해서 위도 값을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경도 값으로 longitude를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도 값까지 이제 감지를 했다면 location.get altitude 해서 고도 값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문자열로 정의되도록 했고, 그거를 mylocation HMMyLocation이라는 객체에다가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latitude, 그 다음에 longitude,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이렇게 대입을 시켰네요. 그리고 로그캣에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slog 위에서 정했던 이 slog이라는 문자를 출력을 해서 개발자가 작동이 잘 되는지 현재 작성한 로직이 그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S 스테이터스를 이제 위치를 찾았으니까 위치 찾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on provider disabled, 이거는 프로바이더, 아까 크리테리아를 통해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공급을 받았는데, 이 프로바이더가 공급 불가능한 상태일 때는 이렇게 스테터스를 출력하도록 했던 거죠. 다음 또 프로바이더가 enable 상태로 다시 복귀했을 때는 이렇게 사용 가능이라고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on status change, 스테터스가 상태가 변경됐을 경우 이 스테터스 값이 로케이션 프로바이더에서 얘기하는 out of service, 서비스를 벗어났음의 상태가 감지됐으면은 이런 메시지를, 그리고 temporary unavailable, 일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감지됐으면 이렇게 상태를 출력을 하고, available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찾는 중이라고 이렇게 출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로케이션을 찾는 리스너 부분이 됩니다. 이게 이제 3초마다 한 번씩 실행되도록 처리를 설정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옵션 메뉴가 작동되도록 하는 구문이니까요. 앞장에서 이미 설명을 했죠. 헬프 데스크에서도 옵션 메뉴가 작동되도록 구문을 추가해 줬습니다. 자, 고객센터 메뉴에 이제 고객센터 메뉴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옵션 메뉴가 작동되도록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헬프 데스크로 옵션 메뉴에서 메뉴를 클릭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입 경로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옵션 언더바 메뉴 .xml 파일을 열고 메뉴 아이템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렇게요. ID는 Go Help Desk라고 정했고 메뉴명은 고객센터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추가하면 로직에도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옵션 메뉴 .java 파일 클래스를 열어서 케이스 구문을 하나 더 추가한 거죠. 케이스 구문에 r.id.gohelpdesk를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는 액티비티를 호출을 하는데 어떤 액티비티냐면 helpdesk라는 액티비티를 호출하겠다 라고 이렇게 구문을 추가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시고, 자 이제 가상기기에서 이제 코드는 다 준비가 됐으니까 실험을 해야겠죠. 근데 가상기기에서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GPS가 지원되는 가상기기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개발자가 가상기기에서 GPS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성했다면 다시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겠는데요. 먼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가상기기가 어떤 건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ABD 매니저를 열어서 현재 사용할 가상기기를 선택을 해서 디테일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디테일 정보가 나오겠죠. 근데 이 가상기기 같은 경우는 밑에 옵션에 나타나는 GPS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상기기는 타겟은 구글 GPS로 API는 만족을 했지만 GPS를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 옵션이 없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인식을 못해서 고객센터로 가는 길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가상기기를 선택을 해서 딜리트 버튼을 이용해서 가상기기를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뉴 버튼을 클릭을 해서 가상기기 생성 화면이 나타나면 이름을 다시 갤럭시 S라고 입력했고 타겟은 구글 API를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용량은 뭐 적당하게 선택을 했고, 그리고 갤럭시 폰이기 때문에 WVJ800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본 설정은 뭐 이렇게 하드웨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뉴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하드웨어 옵션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프로퍼티 창이 나타났는데 추가할 하드웨어 정보가 나타나죠. 그 중에서 프로퍼티 항목에서 여기에 있는 GPS 서포트를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GPS 서포트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불린 타입으로 되어 있다고 이게 안내문이 나오고 OK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프로퍼티에 이제 GPS 서포트라는 항목이 하드웨어 항목이 추가되죠. 추가하고 나서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얘가 yes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추가하고 나서 no로 되어 있으면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뭐 기타 등등도 이제 미리 가상기기를 만들 때 개발할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추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가상기기에 대한 정보를 디테일 버튼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GPS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디버그를 실행을 하는데 런에 디버그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디버그 configurations라는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죠. 디버그 configuration 화면에서 디버그 이름을 적당한 거를 선택을 하고 사용할 디버그 이름이죠. 여기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탭을 선택을 하면 기존에는 이제 앞에서 설명할 때는 오토매틱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선택되게 실험을 했었는데 그렇게 실험을 할 경우도 있고 이제 개발을 여러 개 단말기에서 실험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실행해 놓으면
다양한 실험을 못하니까 좀 능숙한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체크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매뉴얼로 변경한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고 디버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실행하기 전에 이렇게 단말기, 어느 대상 단말기를 사용해서 실행을 할 거냐라는 게 나옵니다. 런치된 게 실행된 가상기기가 있으면 위에 실행되고 있는 가상기기가 나타났고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밑에 있는 가상기기를, 준비된 가상기기를 하나 선택을 하고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런치 옵션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화면 사이즈, 리얼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을 하겠다 그러면 스케일 디스플레이 투 리얼 사이즈라고 이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화면 비율을 입력을 해서 이 스케일 값을 조정을 해서 런치 버튼을 클릭을 하죠. 그러면 런치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런치된 가상기기가 목록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항목을 체크를 하고 가상기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디버그 모드가 실행되죠. 자, 그러면 처음에 가상기기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뭐 처음에 디버그 모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영문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홈 버튼을 클릭을 해서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옵션 메뉴가 나타날 거고, 그 중에서 지금 영문으로 표기되는 걸 화면에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세팅 버튼을 클릭해서 언어에 대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한글 자판이 지원되도록 또 이제 설정할 필요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랭귀지 정도는 잡아야겠죠. 그래서 랭귀지가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국어로 선택을 해서 언어가 한국어로 나오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S를 실험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장소 옵션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장소 보안 메뉴를 선택을 해서 이 GPS 위성 사용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험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먼저 메뉴 버튼을 클릭해서 콘텍스트 메뉴, 확장 메뉴에서 아까 고객센터 메뉴를 추가를 했었죠. 그래서 고객센터 메뉴가 나오면 고객센터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해서 고객센터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객센터 화면의 맨 위에 제목, 고객센터라고 매니페스트에서 정의를 했었죠. 그 화면 제목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탑 메뉴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대한 이미지가 나타나고 안내 메시지 나타나고,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 박스 배경으로 해서 버튼들이 쭉 세로로 배치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고객센터 화면에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실행되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로그캣에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관리자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필요가 있었는데 admin info.php에서 관리자 정보를 가져왔다라는 로그 흔적이 남아 있고요. 이 웹 통신을 할 때 이제 스타트 로딩에서 로딩 화면을 열었고 데이터를 다 가져온 다음에는 엔드 로딩 해서 로딩 화면을 닫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 화면, 관리자 정보를 웹서버에서 가져온 XML 정보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출력을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데이터 태그 밑에 뭐 로 아이디가 1로 돼 있었고, 그리고 메시지가 로그캣은 이제 한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깨진 상태로 나타날 거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SMS 번호는 556이라고 이렇게 가상기기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관리자 SMS 전화번호를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텔, 관리자 전화번호로 문의를 할 때는 이 전화번호로 가상기기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했고, 만약에 가상기기 번호가 이 번호하고 다르다면은
admin info.php에서 변경을 해놓고 실험을 해야겠죠. 이 번호는 결국에는 현재는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가정하에서 554번이 떴고요. 관리자 화면을 띄울 때는 556으로 띄워야지 실험이 가능하겠죠. 대화가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웹 주소는 www.aulab.com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메일은 aul@aul.co.kr라고 테스트 메일 계정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드레스는 이제 한글로 된 어드레스, 아울 사무실 연구소 주소를 이렇게 대입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휴대전화로 암호를 찾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이얼로그 상자가 이렇게 뜨도록 화면 전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이얼로그 상자가 뜨죠. 그래서 임시 암호를 뭐 SMS로 찾겠습니까? 뭐 이런 안내문이 나올 거고, 화면 전환이 잘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고객센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시 고객센터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S 문자에 대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실험해 보면 SMS 화면이 나타나면서 전화번호는 관리자 전화번호로 지정을 했었죠. 556번호가 이렇게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자로 문의합니다라고 기본적으로 찍히게끔 했었죠. 그래서 이 문자가 그대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SMS가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백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SMS 메일이 임시 보관함에 저장됩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음성통화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화 걸기 화면에 관리자 전화번호인 556번호가 이렇게 자동으로 찍혀서 통화 버튼만 클릭을 하면 이제 통화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메일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이메일은 관리자 이메일 주소가 아까 aul@aul.co.kr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여기서 제목 넣고 내용을 넣어서 이메일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할 수 있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백 버튼으로 눌러서 돌아왔고요. 이런 메시지는 이제 실제 메일을 보내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임시 보관함에 저장하겠다는 메시지가 간혹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웹사이트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웹사이트 주소인 www.aul.co.aulab.com이라는 사이트로 웹브라우저가 열리면서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고객센터 찾아가는 길을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서 잠시 참고로 설명이 나오죠. 이 부분을 보시면 최적의 위치 정보 제공자라고 해서 로그캣에서 확인해 보면 onResume이라는 메소드의 위치 정보 공급자에 대해서 로그로 한번 출력을 해 놨었죠. 소스에서. 자, GPS 공급 프로바이더, 위치를 찾아주는 공급자를 보면 로그캣을 살펴보시면 onResume, 그 고객센터 화면이 액티비티가 onResume 될 때 find my location 이라는 메소드가 실행되고, 거기서 반복해서 로그캣을 출력했죠. provide 0는 네트워크이고 1은 패시브고 2는 GPS다. 그 중에서 best를 찾아라 라고 했었죠. 그랬더니 best provider는 GPS다 라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더 종류가 이런 것이다 라고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객센터로 왔을 때 고객센터 찾아가는 길 버튼을 클릭을 하면
현재 위치를 찾는 중 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가상기기가 현재 위치가 어디다라는 걸 인식을 못했기 때문인데, 그 가상기기에 대해서 GPS 실험을 할 때는 가상기기의 GPS 현재 위치가 어디다라고 이렇게 가상으로 지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메뉴에 Show View 메뉴에 Other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Show View 항목 중에서 Emulator Control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선택을 해서 OK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디바이스 창이 나타나죠. 이 디바이스 창에서 에뮬레이터가 지금 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확인하시고, 에뮬레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에뮬레이터 컨트롤을 클릭을 하시면 그 에뮬레이터 컨트롤 항목 중에서 로케이션 컨트롤즈라고 항목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매뉴얼 탭을 선택을 하시고 데시말 항목을 선택을 하고 롱기튜드와 레티튜드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마 서울 위치의 위도 경로를 대입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샌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 디바이시즈에서 지정한 가상기기에 이 좌표 값을 전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면 로그캣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로케이션 매니저가 위치를 계속 체크를 하다가 롱기튜드와 레티튜드의 값을 이렇게 찾았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고객센터 찾아가는 길을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현재 위치를 찾았습니다 하면서 동시에 이제 안내 서비스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죠. 위치 안내를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거냐, 아니면 뭐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서 할 거냐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먼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맞냐? 일시적 불능이라는 때에 따라서는 위치값을 못 찾아서 이런 메시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리스너를 켜놨기 때문에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경우고요. 근데 그랬다고 할지라도 클래스 내 전역 변수를 사용하게끔 처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찾은 이전에 찾은 위치를 갖고 서비스를 받게끔 구성을 해놨죠, 로직을.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아보면 이렇게 웹브라우저가 나타나면서 지정한 주소, 구글 서비스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면서 위치 서비스, 요 시작 위치에서 뭐 종료 위치 어디쯤 있겠죠. 화면에 축소해서 봐야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경로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그캣을 통해서 이제 어떤 구조체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go to my way, go to way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경로 서비스를 받았고, 그리고 서치 GPS를 통해서 이 주소를 호출을 했죠. 그래서 구글 서비스에서 제이슨 방식의 서비스를 받아서 랭기튜드와 레티튜드와 랭기튜드를 의 값을 가져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이 다 끝나면 이제 엔드 로딩했고 스타트 로딩과 엔드 로딩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제이슨 데이터가 뭐 이런 형식으로 됐다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이슨을 파싱 할 때 리절트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뭐 찾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이
제이슨 방식의 주소를 로그캣에서 복사를 해올 수가 있는데, 로그캣에서 해당 로그를 선택을 하고 설명이 나오죠. 컨트롤 C나 PC에는 컨트롤 C고, 그 다음에 맥에서는 커맨드 C 단축키를 이용해서 클립보드로 복사를 해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보면은 로고 정보가 모두 잡히는데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http://maps.google.co.kr/maps/api geocode json sensor equal true and address equal은 한글로 된 주소를 URL 인클루드 했기 때문에 이제 읽을 수 없는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쭉 해서 전달받은 주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 HTTP부터 이까지를 복사를 해서 웹브라우저에서 한번 호출해 보시면 이제 이런 데이터를 받아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붙여넣어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웹브라우저에 제이슨 데이터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이슨에서 객체를 찾을 때 하는 방법을 코드에서 있었죠. 그래서 지오메트리라는 객체를 찾아서 그 밑에 로케이션 객체를 잡고 그 밑에 let라는 latitude 값을 가져와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lng longitude의 값도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이슨 방식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시면은 뷰포트라는 값도 활용하시면은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뭐냐면 사우스웨스트 남서쪽 지점, 그 다음에 노스 이스트 북동쪽 지점을 양지점을 찍으면은 이렇게 사각 형태, 결국엔 남서쪽 이쪽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북동쪽 이쪽 지점을 찍으면 이렇게 사각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영역이 뷰포트라는 영역이 됩니다. 이 영역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지점이 여기서 지정했던 이 지점이 뭐 이 지점이다라고 하면은 지도의 확대 비율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지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로그캣에서 찾아보면 아까는 이제 고객센터의 위치 정보를 제이슨으로 찾았던 부분이고, 이쪽 로그는 이 부분을 다시 복사를 해서 보시면은 위치 정보를 경로 서비스 정보를 나타낸 부분이죠. 그래서 S 어드레스가 어느 지점이고 위도 경도 값이 어느 지점이고 D 어드레스 목표 지점이 어디라라고 정했을 때 경로 서비스를 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웹브라우저로 복사해서 열어보시면 웹브라우저에서도 그 아까 안드로이드 단말기 가상기기에서 봤던 화면하고 똑같이 가상기기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도 서비스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넷용, 위에서는 이제 웹용을 봤고요. 인터넷용을 하기 전에 아직 위성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위에서는 이제 일반 지도고요. 그 다음에 위성 지도를 바꿨을 경우 위성 지도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위성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위성 지도에서는 여기에 확대 축소라는 이런 버튼도 있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 경로, 백 버튼을 클릭을 해서 네,
다시 백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은 백 버튼을 클릭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목록 아이콘이라 하면 이 아이콘을 의미하죠.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경로에 대한 문자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백 버튼을 클릭을 해서 쭉 앞으로 가서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온 거죠. 그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지도 서비스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도 서비스 화면을 열면은 처음에 뭐 대중교통 수단의 길찾기 정보를 가져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타날 거고, 경로가 어디인지를 먼저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출발 시간을 클릭을 해보면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출발 시간을 바꿔서 언제 도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태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백 버튼을 클릭을 해서 경로 부분에서 어느 한 지점을 클릭을 해봤더니 출발 지점이죠. 그러면 출발 지점에서에 대한 뭐 걷기를 몇 분 했다가 몇 번 버스를 타고 뭐 지하철에서 하차해서 뭐 지하철에서 어떻게 간다라는 걸 문자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도에 표시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지도 화면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지도에 현재 뭐 이 지점은 걷기 몇 분 해가지고 전체 경로 서비스가 이렇게 좀 더 웹 서비스보다는 좀 편리하게 경로 안내 서비스가 나타나고요. 뭐 필요하면 이제 확대 축소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목록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목표 지점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뭐 백 버튼을 이용해서 교통수단을 이렇게 바꿔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까지 해서 고객센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